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인문학 강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197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벌써 45년 넘게 매달 인문학 강좌를 열어온 그런 곳이 있네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문화동인회인데 그렇습니다. 게다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있는 하포문화동인회입니다. 그 사연 듣고자 강재현 이사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문화 강좌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539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곱하기를 해봤어요. 네. 45 곱하기 12 하니까 540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77년이면 45년이 좀 넘은 건데 네. 몇 번 빠지셨네요. 제가 세어보니까 6번, 46년 동안 6번 휴강된 적이 있습니다. 그 6번은 사연이 3번은 작년 코로나 가지고 극심할 때 국가의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서 집합금지 명령. 네. 그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휴강했던 적이 있고. 그때 몇 번 휴강했었어요? 3번 했습니다. 집합금지로 3회. 네. 그리고요. 그 말고는 또 강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실 경우에 비행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결항이 돼서 그것도 그냥 결항이 아니라 김해까지 오셨다가 몇 번 선회를 해서 돌아가신 것까지 포함해서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번 합하면 6번의 강연이 휴강된 셈입니다. 46년 동안 딱 6번. 네, 그렇습니다. 빼고는 계속했다. 예. 이건 근데 6번 휴강은 강제 휴강이네요. 천재지변이죠. 코로나도 강제 휴강이고 네.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는데 오시다가 착륙을 못해서 돌아가셨으니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46년 동안 여러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계엄만 하더라도 수차례 비상계엄을 겪었는데 그렇죠. 물론 그런 계엄 하에서도 옥내 집회 허가를 다 받아가면서 또 그 관계당국 계엄사의 그 보안 요원들이 감시하에서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비상계엄 조치 중에도 네, 단 한 번도 쉰 적 없습니다. 일종의 집회일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허가를 다 해주던가요? 굉장히 계엄사령부에서는 조사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다녀가신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시국적인 강연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꽤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그 경찰 정보관계자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들 강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그 전에도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랬겠죠. 그런 당국에서 계엄사에게 이 단체는 매우 건강하고 여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라고 아마 좋게 평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삼엄한 그 50 계엄하에서도 저희들은 문제 없이 허가를 받아서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연사로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정치색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은 분들이었겠군요. 저희들은 정치와 관련해서 정치색이 파당성이 있거나 한 분들은 아예 모시지 않는다. 그렇죠. 선출직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는 저희들 섭외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합니다. 그런 원칙이 있는데 다만 본인이 정파에 속한과 상관없이 이념적으로 어떤 주장이 강하신 강사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건 학문적 소신의 그 표현에 불과한 거니까 저희들 모실 수 있는데 그것까지 국가에서 금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매번 그러니까 요즘은 온라인 강좌도 많은데 매번 오프라인이죠, 여기는. 100% 오프라인. 다 모여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모입니까, 주로? 그 3.15 아트센터라는 곳인데 과거에는 예식장에서도 하다가 호텔에서도 해보다가 또 적십자 강당이라는 그런 공공장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옮겨 다녔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옮겨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강연을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모아서 준비를 하는 건 맞지만
그 결과물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예. 즉 멤버십으로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강조를 해도 처음에는 강연하는 장소가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강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저희들이 이게 개방돼 있는 것이고 멤버십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들 지역민들 중에 그 강의 문턱이 장소가 혹은 시간 때문에 그렇죠. 문턱이 높아서 그 쉽게 참여하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문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간도 저녁으로 바꾸고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하게 하고 그렇죠. 장소도 호텔 대신에 공공기관인 3.15 아트센터 현재는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 남녀노소 아무 제한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렇죠. 네. 예. 보통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저희들은 그 강연 참가자의 숫자에 사실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숫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지만 궁금하시다면 평균 한 100명 내외가 됩니다만은 강사에 따라서 또 강연 주제에 따라서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장마가 있거나 아주 태풍이 몰아치는 날 아침에 할 때는 20명 밑으로 이렇게 강연을 들은 경우도 그렇겠죠. 있었답니다. 네. 준비하는 저희들로서는 식은땀이 나죠. 네. 아무튼 한 300명 이상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빌리긴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예. 그 최대 인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3.15 아트센터는 200명 정도 이상은 그 좌석은 없습니다만은 더 들어와서 입석으로 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도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제일 좀 이름이 알려진 이런 분들이 오면 많이들 오시죠? 네. 그죠? 기억으로는 김홍신 작가님이 오셨을 때 300명 이상 모였던 걸로 그때는 지역에 있는 은행 대강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오셨고 이어령 선생 얼마 전에 작고 하신 이어령 선생께서 그때 기념 강좌 하실 때도 수백 명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김몽신 작가는 또 이 입담도 워낙 좋으시니까. 네, 그죠? 그러시죠. 네. 저희 프로에도 나오신 적이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처음 소개하면서 서울도 아니고 네. 저 마산에 이런 문화동인회에서 1977년부터 이걸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977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걸 시작하게 된 겁니까? 제가 그 통계를 한번 보니까 1966년 마산 인구가 15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36만 정도의 인구로 폭발적인 증가를 합니다. 마산이 생긴 이래 아마 수천 년이 지나고 생성된 인구가 15만이었는데 그 수천 년 동안 증가했던 그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10년 사이에 증가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산업도시화 되면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대한민국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또 혹은 마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그게 아마 우리 하포문화동인회가 출발하게 된 배경이고 실마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좀 더 마산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1970년대에는 그 산업화 도시화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중에 마산은 수출 자유 지역이라 한일 합성 같은 대규모 임해공단이 들어서면서 그런 산업 입국 또 혹은 수출 보국 그런 슬로건 하에서 전 국가가 산업화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최첨단의 위치에 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물질 문명이나 경제 제일주의 분위기 속에 그런 물질 문명의 그 정신 문화의 바탕이 없는 물질 문명 추구가 어떤 피해를 가져올 건가 지역에서 걱정하는 생각자들이 계셨습니다. 그 무렵에 마산을 자주 다니셨던 그 마산 출신의 노산 이현상 선생께서 마산을 한번 오셔서 그분이 마산 출신이세요? 네네. 그분께서 경제가 아무리 부흥을 하더라도 정신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분 표현에 따르면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지적에 공감했던 우리 지역의 마산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서 정신문화도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족문화협회 마산지부라는 것을 결성했던 게 지금 우리 하포문화동인의 전신입니다. 민족문화협회의 마산지부. 마산지부.
민족문화협회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있었나 보죠? 조항 단위로 민족문화협회가 존재하고 아마 지부는 마산 하나만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산 선생께서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 문화에 관한 이야기나 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게 노산 선생께서 82년에 아마 타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문화협회가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립자가 자꾸 하시고 네. 아예 없어졌군요. 모집단인 그 민족문화협회라고 하는 그게 기관 없어졌어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예. 기로에 쓴 거죠. 예. 그때 83년 저희들은 이제 민족문화협회의 지역 지부가 아니라 이쪽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마산의 독자적인 어떤 단체로서 문화단체로서 재출발하자라고 해서 83년에 하프문화동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군요. 명칭을 바꿉니다. 네, 네. 그러고도 이제 한 96년쯤 됐을 때는 이 단체가 지속돼서 영구적으로 가려 그러면 그 법인이 필요하다. 사단법인을 하지 않고는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해서 33명의 발기인이 모여서 96년에 마침내 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네. 그때 저도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산의 인구 팽창, 도시 팽창 바로 그 시기, 네. 그 시기에 우리는 정신문화를 더 중요시하자. 예. 그 주장이 이은상 선생에서 나왔다. 네. 그럼 제 1회 강의가 이은상 선생 강의였겠어요? 맞습니다. 그 주제가 충무공 그의 구국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강좌를 했고 지금까지 46년간 539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뭐 김홍신 작가, 뭐 이어령 선생, 뭐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은 뭐 시청자분들도 듣기만 하면 다 알만한 유명 인사분들입니다. 네. 539회까지 하셨는데 뭐 대단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539회에 2차례 다녀가신 분도 몇 분 계시니까 그걸 계산하더라도 좋게 500분 이상의 그렇겠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지성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물론 외국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그 500분을 뭐 낱낱이 오늘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해도 조금 기억나는 분 몇 분을 소개하면 문인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으셨는데 소설가, 시인 뭐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네, 시인으로는 뭐 노산 이현상 선생, 뭐 또 그 모윤숙 선생, 뭐 신달자 선생 이런 분, 또 뭐 구상 선생도 다녀가셨고요. 정우성 시인도 다녀가셨습니다. 소설가로는 또 이문열 선생이라든지 김동리, 정비석 선생님 아시잖아요. 아이고, 그 옛날 분인데. 이 작고하신 분들 이름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김은 선생, 또 뭐 젊은 작가 중에는 성석재 소설가나 최근에 고원주 작가 이런 분도 다녀가셨고요. 또 극작가 중에는 차범석 선생께서도 다녀가시고 방송도 유명한 작가 선생님 송진아 선생도 다녀가셨습니다. 뭐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인들이 다녀가셨고 또 특이하게는 그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반기문 총장도 다녀가셨습니다. 저희들 또 뭐 예를 들면 그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님과 김동길 교수님 이렇게 그렇게 다녀가셨고 또 철학계에 아주 뭐 삼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김형석 교수님과 김형석 교수님 저희 프로에도 나오신 적이 있고 그렇습니까? 백세 철학자 네네 그죠? 그분하고 교류가 아주 깊었던 그 안병호 교수님하고 김태기 교수님 이렇게 세 분 다 다녀가셨어요? 다 다녀갔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녀가셨던 기억이 나고 뭐 돌아가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어령 교수님도 다녀가셨고 특이하게는 그 주한 중국 대사와 베트남 대사도 한중 수교 후 또 한국 베트남 수교 얼마 후에 서울이 아니라 이 지역까지 그 대사가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프문화동인의 그런 관심의 영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 대사, 베트남 대사 외에도 외국인 그 강사들도 또 여러분 계셨다고 그랬죠 아까. 뭐 두웨이밍 교수라고 한자로는 두유명 이렇게 쓰는 공자 철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분도 다녀가신 적이 있고 이렇게 기라성 같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다 저 멀리 마산까지 초청을 합니까? 어떻게 섭외가 가능합니까? 이게?
아마 초기에는 노산 이현상 선생께서 가지고 인맥으로. 있는 인맥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 세월이 근 50년쯤 되는 그 세월이 켜켜이 쌓이는 세월의 힘이 그렇죠. 자동적인 섭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러이러한 분들이 다녀가셨다라고 하는 그 강사 리스트 자체가 힘이죠. 힘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다녀가신 강사님들의 하품문화 동인에 대한 애정이 그런 섭외력을 발휘합니다. 다녀가신 강사님이 다음 강사님을 마치 재능 기부 릴레이식으로 추천해 주십니다. 그렇게 또 이게 추천할 때 한 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다녀가실 강사님이 확보돼 있어서 저희들은 뭐 1, 2년 강사 풀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제사 지낸 그 가난한 집에 제사다가 오듯이 그 강사 걱정하던 시절은 넘긴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섭외 전화를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네. 뭐 저희 마산 하포 문화 동인회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못 알아듣죠. 예,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지난 40몇 년 동안 지금 뭐 누구도 하셨고 누구도 오셨고 어느 분이 선생님은 추천하셨는데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거의 지켜본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대략 풍경이 그려져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라성 같은 그동안의 리스트가 힘이다. 네. 그리고 다녀가신 분들이 추천한다. 네. 그 얘기 들으면은 이제 자기가 못 가겠다고 못 하는 거죠. 되게 그러시죠. 예. 옛날에 반기문 총장님 모실 때 그분이 그 지금도 그 유엔 차원에서 국가 원수급 경호를 받는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예. 여차여차 우리 역사가 이렇고 이런 분들이 다녀가셨다라는 또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나니까 흔쾌히 강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녀가신 연사분들은 그 마산 하포문화동인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내놓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나눠주러 왔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눈 것보다도 배우고 느낀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좀 겸양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본인의 소회를 정확하게 밝히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뭘 배우고 느꼈다고 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짐작해보거나 그분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50년 세월을 버티고 계속 유지한다는 거에서 놀라워하시고 배우는 것 같고 게다가 이런 준비를 회원들의 그 십시일반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즉 보조금을 받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 그게 또 놀라운 사실이고 배운다. 그렇죠.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회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회비를 내어서 마련한 강좌 또 혹은 음악회 같은 그런 행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무료로 그렇죠. 한다는 거가 좀 놀랍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사가 오시면 마중을 나가거나 배웅을 하거나 또 강연 준비를 하거나 또 강연 사회를 보는 것들을 우리 회원들이 되게 현업에서 생업에 각자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미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자율적으로 가능한가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시고 놀라워하고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원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회원은 정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후원 회원이 있고 일반 회원으로 나뉘는데 정회원이 약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 회원이 한 3, 40분 되고 일반 회원도 한 3, 40분쯤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강연 및 아까 뭐 음악회도 하신다고 그랬고 이 모든 활동의 경비는 그 회비만으로 충당한다. 강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그 십시일반이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보태면 한 사람의 공기밥것이 나온다. 뭐 이런 걸 십시일반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하포문화 동인회의 성격 정체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십시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N분의 1만 내는 이사장인 저도 N분의 1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은 회비만으로 일단 강좌는 운영합니다. 근데 과거에 한번 통합 창원시가 되기 전에 마산시 의장님이 한번 이 강연에 들어오셨다가
이런 그 시민들을 상대로 한 강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그렇죠. 공개 강좌니까. 예,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워하면서 시장을 찾아가서 따졌다는 겁니다. 왜 시에서 이런 걸 지원하지 않느냐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 예산을 책정을 해서 아주 저희들 하는 강좌 운영비의 아주 일부였습니다만은 뭐 거의 저희들 뭐 수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신청하지도 않고. 근데요. 그러다 몇 번 받다가 저희들이 그 강좌 배너에 후원 마산시, 창원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우리 십시일반으로 다 해빈해서 준비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저보고 이제 물어보길래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닌데 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독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런 보조금 없이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는 그 예산을 반납했어요. 네, 반납하고 그다음부터는 책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저희들 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악회는 네. 출연하는 그 성악가들의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꽤 들기 때문에 그 비용만은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인 남은행과 창원시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우리 회비로 부담을 해서 네. 제가 강좌는 순수하게 100% 저희들 비용으로 그래요. 합니다. 아까 뭐 정회원 한 100명, 후원회원 3, 40명, 뭐 일반 회원 3, 40명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뭐 그분들이 또 뭐 그 돈을 많이 쓰고 회비를 내실 것도 아니고 제가 봐도 네. 매달 내실 텐데 그러면 이 모시는 연사분들한테 강연료도 아주 꽤 고액으로 못 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밝히기 곤란 민망할 정도로 아이들 뭐 얄팍한 그런 봉투를 드립니다만은 또 어떤 강사님은 저희 사정을 아니까 그 강사료 받으신 거를 후원금으로 내시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 보고 가시는 분들은 없는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냥 네. 다 여기에 나도 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군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으셨겠지만 마치고 가시고는 그런 분들이 왔다 갔으니까 나도 여기에 강연 대열에 끼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가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십 년을 이어가면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회원들만의 회비로 보조금도 받지 않고 운영하면서 그거를 기득권을 다 내놓고 멤버십을 포기하고 다 공개를 하는. 그렇죠. 뭐 여기에 감동을 받으셔서 이제 반열에 끼어들겠다 아니면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문인이나 지식인들 가운데는 이 하포문화동인회에 불려 가신 분과 못 불려 가신 분은 아니겠네요. 네. 그리고 그 500회 강좌를 할 때 강사님들을 그동안 다녀가셨던 강사님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냥 청중으로 네네. 오실 그분들이 이제 강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포문화동인회에 다녀가야 지식인 축에 끼지 이렇게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또 하포문화동인회는 과찬의 말씀인 동시에 저희들 뭐 자긍심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십시일반 말씀하시면서 마중하고 배웅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연사분들을 마중도 하고 배웅도 합니까? 저희들이 그 강사님에게 그 은혜를 저희 마음 표현하는 것을 뭐 달리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그 어느 시 중에 방문객이라고 조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중에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예. 유명한 시구절이죠. 강사님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지성이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말 민망할 정도의 강사료만 드린데 천리 먼 길을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강의를 듣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맞이하고 그다음에 배웅해드리는 방법에 좀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입니까? 되게 뭐 지방자치단체나 또 기업에서 이렇게 강사님 모시면 강사님이 택시를 타고 장소를 알려주면 강연 장소로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현장까지 그냥 알아서 가죠. 예, 또 아니면 기사를 딸려서 차를 보내드려서 보내드리고. 단순히 픽업하는 정도로 그렇죠. 를 그 애우상하는데 저희들은 마산 지역 근처에 접근한 이후부터 떠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합니다.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산역으로 도착하시면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그날 당번 사회를 보는 당번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맞이를 하는데 그 맞이방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럼요. 플랫폼까지 저희들 내려가서 미리 몇 호실에 타는지 몇 호차 좌석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딱 기차 꼭 내리실 내리는 때까지 그 입구에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죠. 그렇겠죠. 또 어떤 경우에 또 손사래를 치시기도 하고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저희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럽니다. 그러면 좀 과공비례인지 몰라도 뭐 이런 말씀하시면 그러면 뭐 되게 그럼 진정성 있는 마음의 표현을 이해하십니다. 뭐 물론 떠나실 때도 플랫폼까지 저희들 모시다 드리고 기차 타실 때까지 떠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들고 난 다음에 마치 그 병영에 입대하는 애인 헤어지듯이 극진해요. 그렇게 뭐 그렇게라도 저희들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게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모든 연사분들을 그렇게 맞이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마음의 진정성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전통입니다. 네.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강의하러 오신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46년에 되니까 다녀가신 강사님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정도까지도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사님 모시는 순서가. 좀 기억나는 게 이제 이태수 교수님이라고 그 철학계 아주 최고 권위자인 이태수 서울대 병역 교수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대상포진에 며칠 전에 앓으신 겁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때까지도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당일날 진통제를 맞고 강연 장에 오르신 겁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2시간 동안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칠 즈음에 사실상 대상포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라는 그런 진통제 맞고 왔다. 네네. 그래서 뭐 청중들이 숙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박수를 받았는데 그 이태수 교수님이 몇 년 후에 그 김헌 교수님을 저희들이 강연에 모신 자리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몰래 참석하신 거예요. 자기 제자가 당신의 제자가 강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김헌 교수에게도 말씀 안 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청중석에. 그래서 김헌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제일 앞자리에 스승님께서 하늘 같은 스승이 앉아 계시니까. 뭐 학회에서야 스승과 제자 간에도 토론을 하지만 이런 교양 강좌 일반을 상대하는 교양 강좌의 청중으로 선생님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그 일화가 아주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또 기억에 남는 강연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그 40주년 기념 강사를 누구로 모실 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조민규 선생을 모시면 되겠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조민규 초대 이사장님은 500회가 넘는 강연 동안에 딱 한 번 참석을 못하고 전부를 다 개건하신 분입니다. 한 번 못하신 거는 출장이 있어서 못했고 그 외에는 다 개건하시면서 강연을 들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이어른이야말로 살아있는 인문학자이고 500회 이상의 인문학 강연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석학들로부터 그러니 이런 걸어다니는 인문학자를 40주년 기념식에 모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극구 사양하셔요. 본인은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떠밀듯이 이렇게 모셨는데 여러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만한 나이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부모나 동인의 강자를
듣고 배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저희들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네. 그게 기억에 남으시고 네. 또 한 건은 뭐?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순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30주년 기념 강좌로 기억이 납니다. 조순 부총리께서 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 저희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아버님과 저와 제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잠깐 내려왔던 제 딸 이렇게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딸 3대가 같이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3대가 같이 듣는 강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좀 많이 이야기가 해제되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3대는 몰라도 뭐 부자나 부녀, 뭐 모자, 모녀가 같이 듣는 경우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회원들 중에서 8가족 정도가 부자 간의 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동시에 부자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이 불편할까봐 이렇게 순차로 이렇게 강연을 듣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같이 오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뭐 문화광자 역사 이용의 가장 이제 대표고요. 그 밖에 아까 음악회는 어떤 음악회를 하시고 또 그 밖에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노산음악회라고 하고 있는데 노산 선생의 시는 아시다시피 이 시조로 되어 있어 운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곡을 입히면 바로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그렇죠. 뭐 가고파라든지 뭐 거지밥, 승불사의 밤, 뭐 예. 주옥 같은 가곡들이 있는데 이 노산 선생의 시로 된 우리나라 가곡만을 공연하는 노산 가곡의 밤을 36회째까지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이게 방송국도 혹은 음악 전문 단체도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뭐 방송국에서 요즘 여러 장르 클래식과 뭐 팝과 서커스 이렇게 브라이어티 식으로 하는 음악회는 있지만 가곡만 그것도 노산 선생의 시로 된 가곡만을 로 꾸미지는 그런 음악회를 36회나 한다는 것은 뭐 대단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예. 네, 그런 음악회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고등학생들 지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영 리더스 강좌라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 리더스. 네, 그렇게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념적 대립이 지금 굉장히 문제에 갈등이 많아서 이념적 편향성이 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검증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다가 고등학생 같이 감수성이 있을 때 좀 더 일찍 인문학적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우리 공교육에서는 입시 때문에 그런 인문학적인 넓은 소양의 그런 강자가 공교육이 하고 있지 못하는 영역을 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영리더스라고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 뭐 여성을 위한 강좌도 따로 마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1990년도쯤에는 당시에는 여성만을 위한 강좌 같은 게 별로 없었던 시점입니다. 지금이야 백화점이나 마트 혹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 고유 강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따로 이 여성 강좌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그 학부문화 강좌에 편입했습니다. 게다가 강좌의 시간이 저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녁 시간에 가정주부들이나 여성들이 참여하기가 아침 쉽죠? 강좌보다는 나아서 뭐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은 77년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고등학생? 그죠? 네. 언제부터 그 인연이 되신 겁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전 뭐 관여를 하지 않았고 대학 다니고 있을 때 1980년대 초반에 방학 때 잠깐 내려올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함께 가자 그러면 무슨 강좌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한두 번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럼 초창기부터 같이 활동하셨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부자 회원 셈입니다. 네, 그런 게 뭐 간헐적인 인연이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1993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쪽 지역으로 아예 정착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93년에 고향으로 가신 거네요. 왜 그때는 고향으로 가셨어요? 제가 첫 변호사 첫걸음은 대형 로펌에서 서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도시에서 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그때는 많이 배운 것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부속품 같은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역할보다는 내 색깔로 또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고향을 선택해서 예.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고요. 뭐 잘한 선택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내려오자마자 한길적 십자봉사회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적십자 경남지사의 사무처장이 조민규 선생님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조민규 선생을 알게 되고 초대 이사장 하셨던.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하품노동인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뭐 이런저런 바쁘다라는 핑계로 반쯤이나 참석했을까요? 뭐 이랬습니다. 문화 강좌도. 네. 그때 우리 조민규 초대 이사장님께서 늘 웃는 얼굴로 재촉하지도 않고 올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스스로의 의미나 역할을 찾을 때까지 무던히 기다려 주신 것 아닌가. 본인은 딱 한 번밖에 결석 안 하신 분이. 네. 예. 그분께서 그렇게 기다려주는 미학, 뭐 기다림의 리더십 때문에 제가 점차 좀 미안함이 생기고 또 부채의식이 생기다가 그게 막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져 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30년 그래도 그 하품문화동인회와 살아왔던 제 그 삶이 그렇죠. 나이테처럼 뭐 제 삶에 아주 소중한 길이었고 전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때마다 강연 주제나 연사를 정하는 어떤 기준과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강사는 정치색을 띠거나 예,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고 네, 선출직 부분은 배제한다라는 그런 대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 다만 그 저희들과 유사한 여러 가지 강자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 많아졌으니까요. 많아졌죠. 그런 강자들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는 하는 강자가 그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상대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아주 인기 있는 스타 강사를 모시고 교양 강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강좌는 그런 강좌하고는 목표하는 바나 내용이나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째 저희들은 멤버십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하니까 오픈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보조금이나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강좌가 재미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강좌들을 보면 되게 인지도가 높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주제로만 강연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마 일반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그 지성적인 강의 이런 내용들을 주로 듣기 때문에 저희들 강좌는 그런 통상의 지방자치단체나 상공에서 하는 강연하고는 목표하는 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재미있는 교양 강좌라기보다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지만 깊이 있는 인문학 지적 강의 이런 거라 이 말씀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스개 슬로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어쩌면 뭐 수요자 소비자 눈높이 라는 것이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친절해 보이기도 하고 좀 뭐 진보적이라는 느낌까지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저희들은 뭐 그 좋은 가치도 있지만 그 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중심, 인기 영합적인 거. 그렇죠. 그러다 보면 편향적인 이야기, 편한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들만 진행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만약에 대중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다. 동인회가 생각할 때 중요한 주제다라고 한다면 대중들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대중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뭐 청중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뭐 일반 대중에게 강좌를 오픈하실 뿐만 아니라 강좌가 다 끝나면 그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책도 펴내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500회, 600회를 달려가고 있는데 100회가 될 때마다 문집을 냅니다. 그렇죠. 100회 동안에 있었던 강좌 내용을 서술하는 책들을 내고 있는데 지금 예. 5집까지 나왔고 예. 좀 있으면 또 6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예. 그 100회 강연 내용을 한 권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중에 몇 가지를 추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주제별로 나누기도 하고 또 강연 내용이 도표 중심으로 돼 있거나 하면 책으로 내기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을 빼고 예.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그 강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강연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까지 또 후대까지도 공유하기 위해서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포문화동인회 이사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마산이라는 지역은 그 3.15의거나 분마 항쟁과 같은 걸로 대변되는 그런 정치의 도시입니다. 또 1970년대 그 산업화 역군들이 모여 살던 산업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포문화동인회 같은 그런 문화단체가 활동의 영역을 넓혀서 문화의 도시로도 자리매김하고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그 하포문화동인회는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 이런 뭐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 저는 세대 교체라고 생각지 않고 세대는 보충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 그럴까요? 우리 하포문화동인회를 처음으로 일궈냈던 그 선배 세대가 아직도 저희들 옆에 지키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있고 예. 그래서 교체가 아니라 이어져가는 그렇죠. 그리고 보충돼가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세대 보충을 통해서 5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네, 이런 문화운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우리 마산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운동이 여러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539회가 이제 600회, 700회, 1000회까지 가야죠. 네, 그렇죠. 덕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표현대로 이 세대를 보충해 가면서 세대를 이어 바로 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렇게 값어치 있는 거로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